안녕하십니까. 사건 반장의 표창원입니다. 고등학교 쉬는 시간 친구들과 농구를 하며 뛰다 보면 귀 뒤로 땀줄기가 흘러내립니다. 이 땀줄기는 제게 깊은 희열을 주었는데요. 정직한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많은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온 국민을 환호하게 해준 여자 컬링팀이 자신들의 고통을 다시금 호소했고 고 최숙현 선수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몰고 있는 것일까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은메달리스트 팀킴이 다시 한번 팀킴 사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2018년 이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가해자 중 한 사람이 징계 후 다시 컬링팀 관리자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는 스포츠계의 인권 상황을 짚어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지도자의 전횡을 폭로했던 여자 컬링 팀킴 선수들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선수들은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다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철인 3종 폭언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언론 기사와 보도를 통해 경주시청팀의 해산, 관련자의 사건 무마 정황,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경상북도 체육회에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철인 3종 폭언 사건에 대한 단 한 번의 입장 발표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 등은 저희 팀이 겪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더군다나 팀 내부적으로도 지도자와 팀 닥터 등의 폭언, 훈련비 착취, 지도자 갑질, 자격 및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팀 닥터를 채용하고 선수단을 운영하는 것 또한 저희의 사례와 매우 비슷합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김준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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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컬링팀이 겪었던 그 사건이 이번에 경주시 그 철인 3종 경기 고 최숙현 선수가 입은 피해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 그런데 그동안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되고 있는데 폭로를 합니다, 선수들이. 그러면 언론에 난리가 나요. 막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후속 조치가 있을 것처럼 나오는데 막상 이제 언론들의 또 관심이 착 사그라들면은 막상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된 게 없다라는 것들이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컬링팀에서도 1년 8개월 동안 어떤 행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임 경복 체육회장이 약속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선수에 대해서는 실적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지도자들의 어떤 허물,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폭언, 폭행 같은 게 이제 있다고 하면 뭐 형사 처벌이 된다든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을 통해서 더 이상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소송을 다시 해가지고 복귀하기도 하고요. 아마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컬링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어떤 지도자가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다시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건 일어나고 뭐 원스트라이크 원아웃 제도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폭행, 폭언이라면 아니면 성추행 이렇게 심각한 일이 있다 그러면 바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복직하기도 하고 징계가 뭐 예컨대 지금 좀 징계 몇 개월이라 그러면 다시 복직이 가능한 그런 얘기를 지금 팀킴 선수단에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른 대체 지도자가 없다. 이건 저는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뭐 성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뭐 착취당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경주시 철인 3종 경기 관련해서 보면 일단 그 팀 닥터라고 닥터도 아니잖아요. 닥터 아니죠. 예, 그 사람은 구속됐고요. 김규봉 감독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영장 청구가 됐죠. 2시 30분에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범죄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도 있고 미성년자 선수한테 사기죄, 강요죄, 폭행죄 등이 있는데 이제 뭐 금액 같은 걸 뭐 횡령하기도 하고 200만 원, 300만 원 받기도 하고 이런 혐의들이 있는데 일단은 혐의를 다 좀 자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는 오늘 밤 정도에 좀 알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혐의 사실이 많기도 하고 이제껏 계속 부인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부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발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팀 닥터인 보고 그 계시는 운동 거예요? 처방사는 네. 지금 구속이 됐거든요. 비교해 보자면. 네. 그런데 지금 우선 그 대한체육회 그리고 철인 3종 경기 연맹에서는 이 김규봉 감독과 관련자들에 대해서 영구 제명 조치를 취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러면서 재심 청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속이 되면 이 재심 청구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딜레마예요. 결국은 그렇다면 재심에 출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 그 심리 자체에 출석을 못한다. 두 건이 지금 같이 진행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속이 이제 됐기 때문에 구치소로 지금 가야 될 상황이고 네. 이 여기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런 것들도 미리 좀 법제도가 정비가 좀 돼야 됩니다. 스포츠 공정위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재심 신청을 한다 그러면 형사 절차를 중지시키든가. 네. 이거 지금 재심 신청한 거 보면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이게 언론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그걸 바로 받고 예컨대 징계 조치 같은 건 형사처벌이 끝나면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자격 정지를 시켜두고 네. 형사 조치를 보고서 유죄 판결이 그렇게 내려지면 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아직 영구 제명이든. 네. 근데 뭔가 조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다. 네. 일단 체육회 쪽에서는 그러니까 재심을 만약에 구속이 될 경우에는 김 감독이 재심에 참여를 못 하는데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그때 의견 소명을 할 수가 있다. 의견 피력을 하고 그거를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어찌됐든 당사자가 못 나오는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거든요. 네. 당사자가 못 나오게 된다라면 뭔가 좀 모양이 좀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아, 예. 이제 내일 국회 문체위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그런데 현재 증인으로 이 감독과 핵심 가해 선수들이 채택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출석 여부가 불분명하다고요? 오기가 어렵죠. 오기가 어려운 게 구속 부분도 문제가 되고 이게 대부분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 예. 사실은 뭐 국회에 계셔서 잘 알겠지만 네. 이미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 된다 그러면 뭐 일부러 안 받기도 하고요. 폐문 부재가 되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황은 보이죠, 분명히. 보이죠. 네, 일부러 안 받으면 되거든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예. 법률에 보면 받는 거 기준으로 하니까요. 네, 정상적인 또 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형벌이 무겁거든요. 처벌이 예, 예. 되지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받질 않았다 그러면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아마도 지금 소재 불명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의미 없는 이런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최숙현 선수 어머니께서는 난 나가겠다. 예. 나가서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도 음. 자신들이 폭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증인들은 그게 무서워서인지 불출석 사유 안 내고 나오죠. 지금 피하고 네. 있는데 네. 이러면 피해자 측그 어머니만 나오셔서 호소하시고 상대방에서 그에 대해서 그 호소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진실을 토로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맹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다만 이제 본인들이 이것을 거부를 하거나 뭐 예. 이제 출석을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책임들은 본인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어찌됐든 지금 정확하게는 그 김 감독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안 나오는 거고 네. 안주현 운동 처방사는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출석할 수 없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방금 얘기했듯이 폐문부재 네. 못 받은 거는 장윤정 주장이거든요. 장윤정 주장은 예. 아예 없는 척을 해서 예. 이 송달 받아라라고 하는데 아무런 표시도 안 하니까 돌아간 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유들은 다 어쨌든 성립은 된 상태고 그래서 좀 진실이 좀 밝혀지기는 국회에서는 좀 어렵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김규봉 감독 이분 좀 이상해요. 경력을 보니까 철인 3종 경기 이 경력이 딱 한 줄 나오는데 15년 전 2005년에 대회 출전했는데 꼴찌. 못했어요. 예. 네. 네.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그 중요한 경주시의 철인 3종 경기 팀의 감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결국은 이게 체육회의 어떤 지도자라는 것이 어떤 실력이나 뭐 성적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인맥으로 일단 임명되는 것들, 네. 끼리끼리의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딱 나갔는데 그것도 꼴찌였다고 꼴찌. 합니다. 네. 꼴찌. 근데 어떻게 이게 됐는지조차 이해가 안 사실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네, 체육계 폭력이 반복되면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앞으로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가슴이 아픈데요. 팀킴 김은정 선수 간절한 목소리를 함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선수들의 희생과 성과는 잔인할 만큼 중요시되지만 관리자의 책임은 너무나도 간대한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 감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팀킴 사태, 철인 3종 폭행 폭언 사건은 또 일어나고 반복될 것입니다. 관리 책임을 맡는 부서인 직원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이뤄지고 선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상북도 체육회 컬링팀 외 모든 체육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평행 이론처럼 반복되고 있는 체육계의 안타까운 현주소 짚어봤습니다.